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모두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 올라타라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 이 2부 영상에서도요, 우리 투자 대가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찰리 먼거의 명언을 갖고 왔습니다. 자, 찰리 먼거 누굽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분인데, 뭐 거의 100살까지 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워렌 버핏의 오른팔로도 알려져 있고, 동시에 워렌 버핏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줬고, 그리고 이 가치 투자 또 장기 투자의 대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반짝하다가 사라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결국 오래오래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그리고 굉장히 부를 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뭐 어설프게 뭐 갑자기 이렇게 벼락부자가 됐다가 또 뭐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는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찰리 먼거의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또 내용 하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The big money is not in the buying or sell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큰 돈은 우리가 단순히 사거나 팔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big money is not in the buying or selling, but in the waiting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결국 큰 돈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은 결국은 사고 팔고, 즉 제가 항상 말하는 4848을 통해서 큰 돈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big money입니다. 큰 큰 자산은요, 결국은 오랫동안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테슬라를 투자하건 빅테크를 투자하건 뭐 어디에 투자하건 간에 좋은 기업, 좋은 자산을 고르게 되면 긴 안목으로 갈 필요가 있다. 긴 호흡을 가져야 된다. 장기 투자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뭐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오랫동안 내가 기다린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한 주식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큰 자산이 형성된다 그랬죠. 실제로 이 찰리 먼거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요, 이 찰리 먼거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일부 때도 워렌 버핏이 또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요, 이 오랫동안 이 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돈을, 큰 자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4848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냥 푼돈을 만져요. 짜장면 값 벌고 뭐 벌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또 뭐 2천만 원 벌었다. 그래서 또 뭐 팔았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뭐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타이밍 한번 삐끗하게 되면요, 그냥 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다가 그냥 이 어떤 주식을 통해서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주변에도 그렇고요,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 자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큰 자산을 일구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간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인내, 기다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표현 자체가 참 모든 구루들,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자들 있죠. 소위 말해서 이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만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 big money is not in the buying or selling, but in the wait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4848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림, 인내. 그래서 이것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그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제 투자자들, 주변의 그 투자들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에 이 주식을 가져보면요, 정말 중간중간에 1년, 2년차, 3년차, 4년차에도 막 오르락 내리락이 번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시 뭐 3년차가 되거나 4년차가 되거나 또 5년차가 되거나 6년차가 되거나 7년차 되면요, 근데 거의 경험적으로 한 5년 이상만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요, 이건 플러스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래가 이렇게 아주 밝은 그런 좋은 기업들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 들고서 마이너스가 된 사람은 없어요. 정말 5년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산이 더 크게 불어났죠. 그러니까 오늘도 워런 버핏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뭐 단순히 1년 뭐 이게 아니라 적어도 5년 동안은 주식시장이 문을 안 열 것이다. 라고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사팔사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년 동안은 내가 최소한 들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실제로요. 버핏이 5년을 상징적인 얘기로 오랫동안 갖고 있어라 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만 근데 산술적으로도요. 실제로 미국 주식을 해보면은 한 5년 정도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러 상황에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의 사건, 저점의 사건, 중점의 사건 어느 지점의 사건 간에 결국은 다 플러스로 쓰고 그때부터는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상승하면 할수록 이제 자산이 계속 크게 불어나죠. 여기 복리 효과가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에 투자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찰리 먼거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1년 투자하고 2년 투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적당히 오르면 팔아야 돼요. 적당히 오르면 또 수익 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 젊었을 때도 이런 사람들 책을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이 투자의 대가들요. 그래서 다시 최근에도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이 투자 대가들은요 정말 그 어떤 투자의 철학들이 거의 다가 통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에 투자하고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차이는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그냥 주식을 고를 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배당 있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거나 이 종류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좋은 기업을 골라서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는 건요. 정말 누구 하나가 다 이 공통분모 차이가 없어요. 공통분모가 다 통하는 것이 결국은 기다림과 오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산이요.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5년이 되고 10년쯤 됐을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할 때도요. 테슬라는 좀 더 변동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변동성이 많은 만큼 상승할 때는요. 미친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할 때도 자꾸만 일희일비 그리고 뭐 하루, 뭐 5일, 일주일, 1년, 2년 혹은 뭐 길면 3년, 4년도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더라도 긴 안목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번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급등해 버리잖아요. 전고점 뚫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도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얘기인데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의 또 투자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nflation going to continue improv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나아질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o us, the economy is pretty solid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볼 때는요. 미국 경제가 꽤 solid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탄탄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점점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경제가 보통 견고하고 살리드하고 막 탄탄하면요. 보통 물가 자체가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거죠.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solid하다는 거, pretty solid하다는 건요. 지금 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 초부터죠. 뭐 거의 1년 반 동안 2년 전, 3년 전,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금리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미국 경제가 이제 경기 침체로 돌입한다, 망한다, 1년 뒤에 망한다, 1년 뒤에 무너진다, 막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졌어요.
지금요. 정말 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데이터들을 보니까 노동시장 좋죠. 미국의 기업들이 다 복귀하고 있죠. 일자리가 늘어나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고 있는 팩트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썰리다, 견고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더 나아지냐? 이게 지금 여전히 고금리가 좀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고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가장 높거든요. 이 금리가 좀 더 유지돼서 계속해서 누르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그래도 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밸런스 잡기 쉽지 않은 문제. 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람 말처럼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올해 이 상반기 안에 좋아졌으면 더 좋죠. 더 2%대 완전 내려가면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정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요. 올 하반기를 보는 거예요. 하반기 정도 연말에 봤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 보게 되면 더 이제 내려가면서 보통 조금 더 짧게 봤던 2%대가 조금 더 늘어난다. extended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조금 늦게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주식 시장도 조금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바라볼 필요 있다라고 주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실물 경제랄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었던 그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확실히 이런 실물 경제의 모습은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현재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 안 좋은 분위기, 패시미즘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 야, 이거 되겠어?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있죠. 사실 중국은 멘탈이고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근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야 이거 중국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실 패시미즘 자체가 중국의 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이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러한 배경들은요, rising geopolitical risk입니다. 저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더 부각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꽤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 터질수록요, 중국 시장에도 계속 데미지가 오겠죠. 특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에 관세 때리겠다 이러니까 자, 그 나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보복 관세를 때리겠죠. 근데 보복 관세를 때리고 계속 맞불 작전으로 가는 거, 물론 본인들은 버티려고 그러는 거지만, 그리고 트럼프에게 오히려 역공으로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 경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more trouble for the market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 초에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요. 자, 여러분, 중국의 CSI 300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우리가 S&P 500처럼 CSI 300 인덱스가 있는데, 이 인덱스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중국 주식이 5%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지고 신년에 일주일간의 트레이딩 세션이 있죠. 일주일간 거래 그 통계를 내보니까 5% 이상이 빠져버립니다. 자, 이건요, 2016년도 이후로 가장 worst star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한 해가 또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해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 중국 정부가 돈을 자신들도 미국처럼 천문학적으로 풀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부족해요. 부족하고 돈을 풀었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 돈을 안 써요. 왜냐? 지금 중국 정부를 못 믿겠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부동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이 붕괴되는 걸, 부동산 회사가 망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 이들이 투자보다는요, 계속
통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고 돈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중국 사람들 중에는 중국을 떠나고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 이거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언제든 떠나거나 이 벗어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도 주식시장이 살아나지가 않는 모습에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LA에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데미지를 입고 주택이 불이 타고, 자, 그러면서 정전이 발생하는데, 불이 나면서 전기선이 끊기기도 하죠. 그리고 전봇대가 무너져 버리죠. 미군 전봇대들이 거의 나무로 돼 있거든요. 불타서 그냥 뭐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기가 이제 중간에 블랙아웃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여기 로스앤젤레스는 겨울이거든요. 자, 이제 겨울인데 뭐 한국만큼 춥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 난방도 그렇고 어떤 그 조명을 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러한 이 재난 상황 가운데 테슬라가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테슬라가 도네이션을 합니다. 뭘 도네이션을 했냐? Multiple Cybertrucks to be utilized as battery banks라고 합니다. 와,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나죠. 그 테슬라 사이버트럭 있죠. 사이버트럭을 여러 사이버트럭을 무료로 그냥 도네이션을 기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걸 왜 기부하냐면요. 단순히 그냥 뭐 이 트럭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utilize as a battery ban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뱅크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조 배터리 있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서 어디 여행 가거나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을 뭐 실제로도 사용하겠지만 배터리 뱅크로서 그러니까 이 알타데나 지금 마운틴 레스큐 팀이죠. 지금 이 우리가 팰리세이드 지역과 그리고 이 알타데나 지역이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전기도 다 나가고 그곳에서 이제 전기를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전기가 다 이제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산악지대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 이 구조팀들에게 여기는 뭐 이 구조팀이라는 게 보통 119랄지 소방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구조팀들에게 사이버 트럭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사이버 트럭을 어디에 쓰냐? 전기를 꽂아서 쓰는데 쓰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버 트럭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여기다가 파워를 연결할 수 있겠죠. 아울렛처럼 연결해서 어디에 쓰냐면은 본인들의 노트북 이 컴퓨터를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불이 번지고 있고 어디를 공략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 라디오를 켜는 거 있죠. 왜냐면 정보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켜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지금 끊긴 상황에서 근데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전기 공급에 뭐 충분하죠. 그리고 또 불을 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녁에 작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연결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 가지고는 충분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요. 단순히 뒤에 물건을 싣고 나르는데 트럭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이버 트럭이 전기를 공급하고 컴퓨터를 돌리고 불을 켜고 하는데 정말 유용한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소방관이랄지 수사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이버 트럭의 용도가 이렇게 이 재난 상황에도 이 소위 말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도 재난을 당해서 이 LA에서 직접 경험해 보고 나니까요. 전기가 일단 딱 나가니까 집안을 여러분들이 막 히터로 돌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밤새도록 벌벌 떨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테슬라 메가팩이 왜 중요한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메가팩은요. 전기를 계속해서 이 중요한 시간대에 몇 시간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을 살리겠죠. 추위에 떠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이버 트럭이나 테슬라의 전기차 자체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집에 전기
전기가 충전을 못해요. 근데 테슬라가 충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거기서 핸드폰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또 파워 자체가 크니까 에너지 공급이 선을 꽂아서 뭐든 다 가능한 거죠. 전기 불도 켜고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테슬라가 이쁘네요. 사실 또 이런 면에서도 저절로 광고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전기차로서의 테슬라의 어떤 중요성이 재난 상황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댓글에서 정말 멋지다라고 표현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저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글에다가 That's cool, 그러니까 cool이라고 멋지다라고 댓글을 달은 상태거든요. 그 머스크가 도대체 어떤 내용에다가 야 이거 정말 멋지다, 잘 됐다 이 얘기를 했을까?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큰 그림에서 그 텍사스의 달라스 모닝 뉴스라고 하는 달라스 신문이 있거든요. 자, 이 달라스 모닝 뉴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죠. 칼럼니스트, 글을 주기적으로 아티클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라스 모닝 뉴스의 이 소위 언론인이죠. 이 사람이 본인이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었던 과정, 전기차를 사는데 다른 모든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다 비교 경험하는데 결국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가 정말 좋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거든요. 자, 우리 그 내용 차근차근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 달라스 모닝뉴스의 칼럼니스트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hat about Musk politics give it a rest라고 합니다. 자, 머스크의 요즘 정치력, 정치적인 힘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건 잠시 접어두고 자,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자, Musk may rank with Thomas Edison and Henry Ford라고 합니다. 자, 머스크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으로 현재 이 자리매김하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야 되냐? 정치인으로서 요즘 정치 파워가 많잖아요. 도지의 대명사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얻어 걸리고 있는 그냥 현재 본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부자가 되고 엄청난 혁신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정치적 권력들은 따라 나오는 걸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 머스크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결국은 혁신가죠.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요.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이 칼럼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라스 모닝뉴스 한 언론사의 칼럼니스트면요. 당연히 글빨과 말빨이 좋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머스크가 토마스 에디슨과 헨리 포드, 그러니까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던 우리 이 어마어마한 또 우리가 위인전에서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대혁신을 갖고 와서 어마어마한 미국 산업혁명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죠.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과 헨리 포드처럼 이 정말 세상을 주도하는 혁신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뒤집어엎는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로서 머스크를 우리가 이 소위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스크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좋아하는 어떤 그 권력을 좋아하는 권력의 사냥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헨리 포드나 토마스 에디슨이나 아니면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도시에서 길바닥에서 말똥 치우면서 있는, 지금 말똥이나 치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테슬라는 머스크만의 회사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테슬라 하면 머스크가 맞죠. 머스크가 주도하고 머스크가 이끌어가죠. 그러나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은 더 위대한 거죠. 왜냐? 머스크가 리더가 되어서 현재 테슬라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탤런티드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끌고 모으겠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우리 회사로 다 데려오겠다고. 어떤 대접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 다 데려오겠다는데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끌고 모았죠. 먼저 AI를 선포하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최고의 사람들은 다 긁어 모은 거예요. 테슬라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니까 요즘 다들 테슬라만 바라보면서 쫓아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테슬라가 머스크가 주도하지만 결국은 머스크를 좋아하고 머스크를 따라오는 수많은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테슬라라는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서두는 저렇게 멋있게 깔아놓고요. 그러니까 머스크 그리고 머스크와 함께라는 테슬라의 직원들 이제 극찬하면서 뭘 얘기하면 자기 이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본인이요, I drove a Toyota BZ4X를 몰아봤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의 BZ4X라고 전기차를 몰아봤고요. 그리고 쉐비 볼트도 타봤다고 합니다. 조그만 차죠. 그리고 혼다 프롤로그도 전기차인데 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굉장히 가까운 데서 렉세스 RZ도 타봤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타봤는데 the bolt was too small. 볼트는 너무 코딱지만 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른 자동차들 다 전기차로 타보니까 low range, 레인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있는 레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didn't have the Tesla charging network. 대부분의 차들이 이 테슬라의 그 네트워크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도 테슬라가 압도적인데 레인지마저도 너무 좋다라는 거죠. 많이 가는 거 말한 거죠. 한번 충전해서.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모델 Y를 바라볼 때에 그럼 가격이 테슬라가 비싸냐 했을 때 가격마저도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쟤네들이 더 more expensive than Tesla Model Y입니다. 최근에 모델 Y는 계속 가격을 떨어뜨렸잖아요. 사실 그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질적으로도 뛰어나요.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훨씬 더 많이 가요. 안정적으로 가요. 충전 시스템도 좋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뻔할 뻔째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테슬라가 훨씬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글을 써내려 갑니다. 자, 결국 그래서 다 요모조모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에 테슬라가 가장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는 보세요. I finally went to Tesla sales office로 갔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판매하는 오피스로 갔고 거기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in heavy downtown Austin traffic. 이 텍사스 어스틴에 이 트래픽이 많은 그 다운타운을 한번 쫙 몰고 가봤다고 합니다. 자, 한번 타보고 테슬라의 맛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 마성에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The Rider's Grace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그 뭐 벤츠나 BMW나 요런 그 차의 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프리미엄 차를 저도 좋아하는데 막상 테슬라를 타보고 나니까요, 다 정말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말 테슬라를 타보니까 이거는 별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라고 해서 뭐 독특함 이런 거보다는요,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그 전기차로서 자동차로서도 그냥 정말 네 바퀴 위에 컴퓨터를 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연차 중에 우리가 뭐 BMW나 벤츠가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프리미엄 차지만 근데 테슬라가 훨씬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여기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요즘 많아졌잖아요. 캘리포니아, 특히 LA는요, 정말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길거리 나가면요, 정말 10대를 바라보면 한 3대? 4대 정도는 거의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는 저도 한번 타보고 나니까 제가 아내에게도 그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 못 돌아가겠어? 여보, 나 이제는 이 테슬라가 훨씬 나아.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데 누가 뭐 라이드가 뭐 굉장히 뭐 안 재미없고 불편하다고 그랬나? 여러분, 그 BMW도 좋잖아요. 벤츠도 타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요, 뭐 착용, 소위 자동차를 탔을 때에 그때 뭐 안정감이랄지 이런 거 전혀. 그 테슬라가 오히려 기름 냄새도 안 나고 훨씬 좋아요. 쾌적해요. 자동차가 정말 어떤 그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기름이 타고 나오는 그런 냄새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정말 말 그대로 쾌적하고 상쾌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동차를 원하면 테슬라예요. 그리고 뭐 이 작동되는 것 자체가요, 참 재밌어요.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차도 뭐 이 아주 부드럽고, 전기 충전을 해서 여행 다니는 것도 불편함도 없고, 핸드폰 충전도 잘 되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를 한 대 끌고 다니는 듯한 그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In late October, I put in order. 드디어 주문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그냥 핸드폰에서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 주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격을 뽑기 위해서 리퍼럴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갖고 있는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퍼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주면 $1,000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니까 당연히 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죠. Driving my EV cost about 2.5 cents a mile if I'm home charging 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마일당 2.5센트 정도밖에 안 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타고 있는 캠리 하이브리드, 원래 탔던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보다 비용이 절반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충전 비용이 기름값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충전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에 잘 때 해두고 자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비용이, 이 운영비가요. 그럼 이거 why not입니까? 그래서 초반에 지금 조금 비싼 느낌이더라도 일단 비용이 적게 드니까, 기름값이 안 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요, 사실 테슬라를 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쭉 쓰니까요, 머스크가 cool 이러잖아요. 뭐 당연한 건데 이 언론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팔수가 돼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직접 타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타보고 운전해 보면 이 매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쓸 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피처폰을 썼잖아요. 핸드폰 갖고 있으면 좋은데 편한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오니까 누가 피처폰을 쓰겠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이 컴퓨터처럼 막 해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요, 그냥 테슬라 사세요. 왜냐면은 기름값이 덜 들고 하니까, 집에서 또 한국은 전기가 좋잖아요. 충전하기 좋지 않습니까? 꼭 해보세요. 아주 테슬라 강추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오픈 AI가 본인들의 비즈니스 방향을 바꾸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타너머스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웨일드 앤 소프트 로봇까지도 진출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도 인공지능 챗 GPT의 소위 라지 랭귀 모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검색이랄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더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도 하겠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걸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얼마 전에 젠슨 황이 손가락으로 뭘 가르쳤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산업은 이 세스에서 결국은 뭐예요? 본인들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소위 플랫폼을 만들 건데, 그 플랫폼은 뭘 하는 겁니까? 자율주행과 로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걸 지금 그걸 보고 이렇게 되겠네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은 이제 중간에 공급하고 하는 걸 가겠다는. 근데 결국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테슬라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거니까 저게 미래인 거예요. 머스크가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우리 그 젠슨 왕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예요. 저것이 AI 미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픈 AI까지, 야, 그럼 우리도 뛰어들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결국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여기 본인들은 드론도 돌렸지만 드론 같은 경우야 뭐 만들려면 금방 하죠, 테슬라가. 근데 일단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집중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미래의 비즈니스의 디렉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특히 로봇이나 이런 쪽이 미래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인공지능으로,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방향성을 잡아간다. 너도 나도 테슬라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너도 나도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머스크가 방향을 정말 잘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결국 머스크가 주도하고 나머지 이런 회사들이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머스크가 해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교수였습니다.